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꽃꼬리 그때 두 번째 거 네. 찍고 나서 예. 거의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거로는 그렇죠. 예, 거꾸로는 정말 됐죠. 야심차게 꽃꼬리를 저희가 뭐 예, 많이 예.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뭐 소장님도 워낙 강의가 많으시고, 예, 저도 이제 제 일이 있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은 감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은 꼬꼬리인데 그 네. 꼬리가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안 끊어지도록 네.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오래간만에 뵀는데 뭐 이렇게 좀 또 멀리서 와주셨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전히 뭐 우리 제가 이제 건강 관리도 네,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계속 타고 있고 요즘 네. 물론 날씨가 좀 온도가 좀 네, 쌀쌀해서 네, 그런 네. 부분이 있지만 네. 역시 여전히 좋고 네. 특히 자전거 같은 데는 이제 허벅지 근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추우니까 이제는 네. 좀 등산 쪽으로 네. 이렇게 하나씩 네. 늘 해왔던 등산이니까 그 지금 코스 잡아서 네. 최근에 이제 그 속리산 좀 가볼까. 송리산? 예. 거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100번을 넘게 갔던 산이었어요. 송리산이 보온 쪽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거기 네. 문장대. 네, 맞아. 네. 뭐 코스가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네. 그냥 가볍게 하면 탈만한 정도. 난이도 높던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그럼 튼튼하시겠네요? 그렇죠. 허벅지와 허리와 이렇게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신 걸로 알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장님을 또 이 자리에 이제 모신 이유가, 저희가 예전부터 소장님하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왜 이렇게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기본으로 돼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 게 현장 쪽인데, 근데 이제 현장에 대한 뭐 이야기들,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 또 현장에 대한 다양한 뭐 컨텐츠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또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자타공인, 또 외부에서의 평가도 거의 뭐 현장에 맞춤형 된 뭐 강사님이시다. 현장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다양한 컨설팅하고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현장 분들의 공감대라든가, 이분들이 뭘 알고 싶어 하고, 이분들한테 뭘 제공했을 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지를 명확하게 그걸 좀 캐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워낙 이제 담당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우리 꽃꼬리가 비록 꼬리가 좀 끊어질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연장성산으로 살짝 붙여가지고, 소장님의 그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소장님만의 그 현장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공유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오케이. 예.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그냥 가감 없이 제가 대화를 나누는 이 형태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뭐 소장님에 대한 뭐 소개는 제가 뭐 대충 드려도 아마 현장에서 소장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서 제가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가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소장님, 근데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현장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현장분들을 이해를 잘하고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공감을 잘하세요? 뭐 과거에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도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고, 네. 원래 전공이 또 기계공학이어서 네. 그 회사를 들어갈 때 생산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이나 어떤 공정 바란스를 봐주고 자동화 설계라든지 이런 것 또는 시설 투자하는 쪽, 네. 그런 쪽으로 활동을 좀 시작을 해갖고 엔지니어링 쪽으로 했었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확대돼 갖고 생산 관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한때 많이 알려졌던 도요타 TPS 생산 혁신과 그다음에 설비 종합 효율 향상하는 TPM이나 그다음에 이제 현장의 3.5S 이런 것들을 실제 10년간 추진을 했었고, 그걸 또 지도도 하고 그걸 관리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현장을 많이 알게 된 겁니다. 듣다 보니까 추억의 단어들이 많이 소환이 됐어요. TPS, 그 다음에 네. 3.5S.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하나가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제 TPS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은 이제 좀 퇴색이 많이 됐잖아요. 네, 퇴색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물론 만들어진 어떤 네. 그 생산 방식이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건 이제 많이 바뀌기도 돼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거 네. 현장에 있어서 불합리, 뭐 낭비 요소들, 문제 해결하는 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도 회사에서 현장에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종 OS 같은 경우는 이건 여전히 유효하겠죠. 아,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3종 OS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네. 그게 그 일본에서 만드는 어떤 용어의 그런 의미보다도 네. 현장에는 아주 많은 낭비, 불합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3종 OS 말고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현장은 어느 부분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품질을 강조하면 납기에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또 납기를 하게 되면 품질이나 또 이렇게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고 또 재고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쭉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종합 활동으로는 3종 OS가 가장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어 왔고 그렇게 시행을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를 회사들마다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종 OS를 혁신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걸 형식적으로 단순하게 좀 이렇게 심사 받아서 합격 불합격으로 따지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지만 의미로 본다면 3종 OS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효과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스마트 팩토리다, 뭐다, 막 이제 워낙 많은 단어와 이슈들이 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3종 OS. 사실 이게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거를 지켜야만 또 다른 것들이 같이 효과를 발생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워낙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트렌드를 또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장에서도 이 3종 OS라는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또 3종 OS야?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사실상 좀 들거든요. 네.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 그걸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네. 어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모양만 남아버린 거죠. 근데 그 활동의 의미는 아직도 필요하고요. 또 그 효과는 아직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네. 뭐 그거는 뭐 용어는 회사들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바꿔서 네. 얼마든지 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활동의 그 본질은 네. 아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초반에 좀 질문을 드려서 제가 좀 서두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 컨텐츠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좀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초반에 이거는 먼저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는 도대체 무엇이고 현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저희가 좀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화도 많이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교육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소장님만의 철학, 소장님만의 뭐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현장이랑 이런 거다. 그리고 현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경영 활동은 이제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생산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또는 지금까지는 일부 현장은 그 물건을 만드는 곳이다. 단순하게 물건만 잘 만들고 그래서 정해진 품질에 또 원하는 납기에 어떤 그 갖고 이제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제조업의 모든 부가가치는 현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회사의 이익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산성 향상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당장은 그게 이익이 아니라 그러지만 사실은 연구에 의하면 생산성 향상이 뭐 30몇 %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이익도 같이 올라가고 또 뭐 이제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제조업으로 따져본다면 원가가 10% 이렇게 줄어들면 매출을 2배 한 이익과 같다. 네. 할 정도로 생산성과 그다음에 원가 부분은 바로 이익으로 짓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따져보더라도 결국 이런 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단순하게 매출로만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매출을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부가치를 만드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확 와닿아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현장이다. 실제로 그렇죠. 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만큼 현장이 중요한지, 그리고 현장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그냥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장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말씀 한번 좀 나눠볼 시간을 가진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이 문구에 지금 확 꽂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 한다면은 여기서 또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현장에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현장 하면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래서 또 거기서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약간 선입견. 예를 들어서, 단순하다. 수용성이 낮다. 또 그분들만의 니그가 있다. 뭐 이런 약간, 이제 저도 지금 생산 쪽에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입견이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약간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혹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막상 진행하는 강사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현장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수용성이 떨어지게 보이는 것들은 너무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내용이 어렵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들한테 맞춘, 그들의 눈맞춤의 어떤 그 쉬운 표현과 그들한테만 이해하기에 좋은 어떤 그들의 현장 용어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도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현장 사람들은 좀 단순하니까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좀 재밌게 하자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러 그렇게 해갖고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효과면에 대해서는 안 좋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원칙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도 현장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 도움이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뭔가 문제도 해결되고 본인이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야말로 그거에 대한 어떤 니즈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결국 그들이 고민하는 거를 같이 풀어나가는 내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현장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기획한 배경이 바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을 깨고 도대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초반에는 저희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채워가보자. 이게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목적을 마지막에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현장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그다음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